자,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와우,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요, 미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지금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일본은 당연히 다 부족해요. 사람도 부족하고요, 물자도 부족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니까 슬슬 조선인들을 이 전쟁에 동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머릿속에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지워내야 되겠죠.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라고 하는 일본인, 나는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 이걸 지워버리는 역할. 이게 바로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때요. 네, 외우게 합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걸 외우게 합니다. 이걸 뭐냐면 바로 한국 신민 서사의 암송, 이런 것들을 강행하는 거예요. 윙 사인을 올리면요, 딱 시간만 되면 바로 동쪽에 있는 그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인사해라, 절해라 라고 강요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궁성요배. 궁성요배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들. 게다가 그 일본 신들한테 참배하라, 신사참배. 이게 뭐 3종 세트죠, 이런 게. 강요였던 3종 세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유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왜 상처를 받았냐면 자유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 그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싸워온 거거든. 근데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건 역사의 후퇴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후퇴예요. 이게 바로 지금 특히 30년대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게다가 부모님들이 줬던 이름까지도 바꿔래. 세상에나. 이게 바로 창씨 개명.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글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선어 학회 사건. 지금 그들은 필사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워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 안 가르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한글 가르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 한국말을 좀 썼어. 그랬더니 이거 누가 가르쳤어? 라고 가지고 가르치는 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조선어학회를 잡아내죠.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를 날려버린다고요. 원래 이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편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바로 저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지금 막 지워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막 지워내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30년대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경제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이에요. 지금 모자라. 지금 다 모자라. 지금 중국하고 미국 싸워야 돼.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지 빡빡 긁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1930년대 취했던 정책들이 뭘까? 우선 저 앞에 있었던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 저걸로 이제 이 농민들은 거의 파탄에 빠집니다. 이러면서 저 농민들이 파탄에 빠진 농촌 사회, 이거 뭐 저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해서 시행했던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 그런데 뭐 이거 성공할 리가 없겠죠. 예, 형식상 농촌진흥운동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들이 시행했던 정책들, 자 볼게요. 자, 이 전쟁을 해결해야 돼. 자, 지금 필요해. 모든 게 다 필요해.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것이 갑니다. 남면 북양 정책. 자, 이게 뭘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 남쪽에는 면을 재배하고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 대공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원료들을 값싸게 바로 일본 자본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면 북양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쟁해야 돼. 지금 군수 물자 너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시행했던 거. 두 번째 바로 아예 그냥 이 땅 한반도, 특히 북쪽 지역, 이 북쪽 지역을 병참 기지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아예 군수 공장들을 그냥 빡빡빡빡 세우는 이런 병참 기지화 정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 우리는 그냥 공장이 된 거야, 그냥. 전쟁 수행을 위한 그냥 공장이 돼버린 거야, 우리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일본이 발악을 하네.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 국가총동원법, 여러분 보세요. 총동원의 주체가 누구야? 국가야, 국가.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면 그 국가 안에 있는 일개인들의 인권은 여러분들 유린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되지 않는 거야. 왜?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이게 국가 총동원법. 여러분, 일본의 가미가제라는 거,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인권 탄압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폭탄을 들고 항공모함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 어린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그게 인권 탄압이라는 것조차도 인식 못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드는 거야. 왜? 국가가 그 총동원의 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도 얘기하잖아. 증거 있냐고. 위안부를 데려간 증거 있냐고. 우리는 그거 동원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자료 폐기하면 없을 수 있죠, 증거. 하지만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그 상위의 법이 있잖아. 이 법 속에서 그 하위의 법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료 없으니까 사실이 아닐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폭탄 들고 지금 항공모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비이성적,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 증거가 없으니까 없다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러면서 인적, 물적 수탈들이 마구마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물적 수탈. 물적 수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물적 수탈. 자, 여기선 여러분들 특히 40년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출과 배급이라는 겁니다. 공출과 배급.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급하는 거예요. 결정적 키워드 여러분들. 공출과 배급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인적 수탈. 징용 끌고 갑니다. 노동자들 끌고 갑니다. 강제징용. 징병 강제로 군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우린 이들을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 없다는 거야. 증거 없다는 거야, 일본은. 너무 참 역사 앞에서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일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억 총옥새 작전까지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본토에 있는 1억 일본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얘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게. 그걸 자기들이 그렇게,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 자발적으로 너무 뻔뻔해. 너무 역사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한국 이런 국가적 개념이 아니야.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류인 모두를 위해서. 이게 한국 이런 거 아니고 21세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위해서 말이죠. 참 일제강점기가 이렇게 아팠다라고 하는 거, 나라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신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 이 저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자랑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